취업과 취업 성공을 위한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코리아TV 공공의 자리를 잡아라! 저는 취업실잡이 이혜솔입니다. 우리 청년 모두가 신나게 일하는 그날까지 취업 성공 에너자이저 신유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또 찾은 이곳 굉장히 특별한 곳인데 어떤 곳이죠? 소비자와 함께 행복을 향상시키는 소비자 정책 종합추진기관 바로 한국소비자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곳에서 저희가 펄떡펄떡 뛰는 아주 귀한 취업 정보에 대해서 낱낱이 파헤쳐 볼 텐데요. 그 정보를 알려주실 두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 두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 이 두 분만이 있는 게 아니라면서요. 네네. 더 많은 분들이 준비가 되셨다고 네, 들었는데요. 많은 신입사원분들이 함께 해주셨는데 한번 신입사원들 각자 하는 일과 입사 얼마나 되셨는지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소비자안전국에 있는 신동휘 조사관이라고 합니다. 네. 저도 올해 입사한 지 얼마 안 돼 5월에 입사한 신입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소비자 정보국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도윤 조사관입니다. 저 역시 신동희 조사관과 박동훈 조사관과 마찬가지로 5월 말에 입사하여 3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피해구제국에 근무하고 있는 한동원 조사관입니다. 앞서 소개받으신 동기들과 함께 입사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럼 전부 동기이신가 보네요. 예, 맞습니다. 네. 함께 오셨는데 뭐 각오라도 저희가 한번 들어봐야 될 텐데 이 분들 중에 리더가 계신가요 혹시? 아, 네, 제가 동기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럼 회장님 한마디 해주시죠. 네, 저희가 소비자원 신입 직원들을 대표해서 나온 만큼 취준생 분들에게 많은 희망을 줄 수 있고 많은 정보를 드릴 수 있도록 오늘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평범한데요?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데요. 더 다른 뭐 포부나 뭐 이런 것들이 없을까요? 노래로 좀 대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자, 시작! 한 번 더 나에게 질풍 같은 용기를 거친 파도에도 굴하지 않게 용기를 불어 넣어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작부터 분위기가 굉장히 후끈합니다. 좋은데요. 저희는 기분이 굉장히 좋았는데 혹시 못 보셨죠? 주변의 동기분들이 표정이 별로 안 좋던데 이유가 있나요? 왜 그러신 거죠? 늘 그렇게 자신감이 넘치시나요? 노래를 너무 많이 좋아해서 일단 이분들의 소개는 들어봤는데 이곳 소개를 못 들어봐서요, 팀장님. 네. 한국소비자원 어떤 곳인지 좀 알려주세요. 1987년 7월에 개원을 했습니다. 소비자 정책 종합추진기관으로서 소비자의 권익 증진과 함께 소비생활 향상과 국민 경제의 발전을 위해서 설립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주로 하는 업무들은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소비자 상담, 피해 구제, 분쟁 조정과 같은 민원 업무와 소비자 정책, 정책 연구, 그리고 안전 확보를 위한 시험 검사, 조사, 그리고 소비자 교육, 정보 제공과 같은 아주 다양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핵심 비전이나 가치에 대해서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원은 소비자 주권을 실현하는 소비자 전문기관이며 핵심 가치는 소비자 중심, 신뢰와 소통, 미래지향입니다. 오, 굉장히 많은 업무를 하고 계시고 네. 중요한 일들을 하고 계셔서 소비자분들하고 많이 만날 기회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 문화도 좀 더 다를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저희 원은 현재 정규직 정원이 353명입니다. 그리고 내년이면 저희가 30주년을 맞는 아주 젊고 활기찬 조직입니다. 또 그 전체 직원 중에 5년 이내에 들어온 신입 직원이 10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아주 자유로운 의사소통과 조직 분위기가 아주 자유롭고 네. 활기차게 지금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신입사원 조정관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 어때요? 느끼시기에? 공공기관이라서 조금 권위적이거나 보수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직접 와서 업무를 해보니까 팀장님들이 아랫사람들의 얘기를 되게 많이 들어주신다는 그런 수평적인 분위기를 느꼈고요. 또 되게 다양한 사업들을 저희가 하고 있는 만큼 되게 능동적인 조직이라는 점이 일원으로서 굉장히 자부심을 갖게 하는 점입니다.
많은 소비자분들과 의사소통을 잘하기 위해서는 또 기업 내에서도 선후배 관계도 이렇게 좋아야 할 것 같긴 그러네요. 네. 그러면은 우리 신입사원님한테는 들었고 나머지 동료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좀 여쭤보고 싶어요. 어떠신가요? 기업 문화에 대해서? 네, 저 역시 박동훈 조정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선배님들이 저희의 의견에 귀 기울여 주시는 것과 같이 기업 문화가 굉장히 수평적이고 능동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 말씀을 굉장히 글쎄요, 잘하시는 거 보니까. 선발된 이유가 다 눈에 보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자기소개도 끝났고 기업 소개도 들어봤는데 이제 어떤 업무들을 하시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우리 조정관님 어떤 업무를 하고 계시는 거죠? 네, 저는 지금 분쟁조정 사무국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저희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단계에서 사업자와 이제 소비자 간의 분쟁을 합의시키려는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에 소송은 약간 복잡하고 이제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조금 간단하고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조정 업무를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이 잘 되던가요? 근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굉장히 잘 돼가지고 조정률이 높다? 네, 되게 네.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조정관님께서는 소비자원에 입사하기 전에 네. 여러 가지 다양한 일을 했다고 네. 들었습니다. 네.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한번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졸업과 동시에는 이제 EBS 세계 테마기행이라는 그 프로그램에서 취재 작가로 네, 잠깐 일을 했었고요. 그걸 사회 첫 발로 시작을 해서 보험회사에서 이제 일을 했었고, 네. 네, 대학교 교직원으로 1년 반 정도 근무를 했었습니다. 저희 한국소비자원에 대해서 좀 살짝 들어봤는데 본격적으로 취업 정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요? 벌써 시청자 의견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제2원님께서 국민과 가장 밀접한 기관 중 하나에 가셨네요. 이 말씀을 드리는 순간 우리 팀장님께서 고개를 끄덕끄덕이시면서 맞습니다. 가장 밀접합니다. 라는 의미이신 것 같아요. 전화를 자주 걸어봐서 네. 너무나 익숙한 곳이라고 하시네요. 그리고 또 꿀팁은 공유라는 의견까지 올라왔는데요. 자, 그럼 취업 이야기를 다시 본격적으로 좀 들어볼 텐데 네.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그 이전에 어떤 과정들이 있는지가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팀장님. 네. 그 절차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희 원 채용 전형 단계는 총 크게는 3단계로 보여집니다. 네. 첫 번째가 서류 전형이고요. 네. 두 번째가 그 필기 시험, 필기. 전형. 세 번째가 면접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요. 네. 서류 전형 과정에서는 본인이 수강했던 학창 시절에 수강했던 과목과 학점하고 영어 성적 그리고 자기소개서, 직무 능력 소개서를 중심으로 저희가 서류 평가를 하고요. 네. 필기 전형에서는 직업 기초 능력하고 그리고 전공 시험을 주로 봅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은 저희 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조사 사업을 하고 그 조사 결과를 언론에 공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리력과 사고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희가 논술 시험도 함께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굉장히 준비해야 될 게 많은 공공기관인 것 같은데 박동훈 조정관님께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셨나요? 홈페이지를 거의 탈락하고 나서도 매일매일 들어가서 네, 채용 이제 공고가 언제 뜨는지 항상 봤었고 네. 아무래도 이제 몇 번의 시험 경험이 있다 보니까 홈페이지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었고 가장 중요한 거는 많이 알려진 정보보다는 정말 소비자원에서 더 개선시켜야 될 부분이 뭔지에 대해서 고민해 본다면 자기소개서 쓸 때나 필기시험 때나 면접 때까지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객체가 아니라 자기가 주체로서 네. 어떤 회사의 주인공으로서 네. 그 관점을 달리해서 보자는 말씀인 것 같네요. 네. 그럼 팀장님 아까 그 절차 중에서 가장 중요시해서 보는 게 어느 부분일까요? 사실은 각 단계마다 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네, 네. 단계별로 합격을 해야지만 네. 네, 전형이 갈 수 있고요. 아무래도 그 기본적인 앞 단계에서는 뭐 서류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면접이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실제 면접위원과 대화를 하면서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포부라든지 네. 또 준비해온 거라든지 이런 거를 어필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필기시험에서 전공도 보신다고 하셨는데 네, 그렇습니다. 전공은 본인의 전공들이 다 다를 텐데 네, 네, 그렇습니다. 분야가 좀 세분화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네. 좀 카테고리가 나눠져 있는 편인가요? 네, 저희 원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원은 아주 다양한 업무를 지금 네.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크게는 시험 연구를 하는 곳이 있고요. 네. 또 정책 연구를 하는 곳이 있고 또 일반
저희 조사 그리고 뭐 경영 지원이라든지 이런 어떤 지원 파트에 근무하는 경우도 있어서 이렇게 일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은 순환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일반직의 경우에는 좀 법령적인 것, 법학, 경영, 경제, 일반 상식 중에 일반 상식은 공통이고 네. 법, 경영, 경제 중에 본인이 원하는 과목을 한 과목을 선택해서 전부 다 하는 건 아니고요. 네네. 다만 또 시험 쪽 저희가 시험이나 연구, 시험 연구를 해야 되는 곳은 또 자기 전공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예를 들어서 기계면 기계공학 뭐 가장 기초적인 과목이 있을 거고 그런 어떤 것들을 대부분 1학년 정도의 수준의 문제를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전공에 따라서 약간 유불리한 그런 전공이 있긴 있겠네요. 네,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인지 가산점 제도가 있는지 궁금하다는 의견이 올라왔네요. 네, 저희가 일단 한국사에 대해서는 2급, 뭐 1급 상관없이 현재는 지금 주고 있고요. 향후에는 이제 2급 이상에 대해서는 5% 가산점을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주고 있습니다. 5%라고 서류 전형에서. 한다면 네. 굉장히 높은 가산점 네,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네. 전체에서 5%요? 네, 서류 전형 전체에서 5%죠. 그렇다면 단계별로 나누어져 있는데 단계별 합산으로 최종 합격자가 나오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매 단계별 점수를 제로 베이스화해서 다시 왜냐하면 저희는 정말 훌륭한 인재를 뽑기 위해서는 앞에 있었던 성적, 사실 성적은 네. 중요치가 않거든요. 회사에서 일하다 보면. 그래서 제로 베이스에서 사람을 새롭게 보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한 단계 올라가서는 다시 제로 베이스에서.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신 세 분도 네. 있잖아요. 우리 세 패널 분들도 어떻게 시험을 치르셨는지 궁금해서요. 한 분 한 분, 이 절차는 내가 어떻게 공부를 했다. 혹은, 이 절차는 너무 어려워서 걱정을 했었다라고 그 시험 보셨던 이야기를 좀 들을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저는 그 사실 면접을 제외하고는 필기 시험이 되게 쉽게 느껴졌어요. 오, 근데- 붙은 자의 여유인가요? 네. 근데 저는 시험 칠 때 쉽다고 느꼈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오면서 다 쉽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시험부터는 좀 어렵게 해주셨으면 좋을 마음이 있고 그냥 자기 사람들 어렵게 하라고. 그러니까요. 후배님들한테 너무한 거 아니에요? 실제 성적이 그렇게 좋지 않은데. 팀장님. 네, 그렇군요. 그 저는 필기 시험 중에 경제를 선택을 했었는데 네. 그냥 제 전공이 경제라서 그런지 그걸 선택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네. 만약에 필기 시험을 선택을 할 때 자기 전공에 맞는 거를 선택을 하면은 되게 쉽게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박동훈 조정관님께서도 네. 각 단계별로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썸머리를 해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서류 전형에서는 흔히 말하는 스펙은 제가 이제 어떻게 건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동안 네. 준비해온 걸 입력하는 수밖에 없으니까 자기소개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여러 가지 경험을 가지고 있지만 그걸 단순히 나열을 하면은 굉장히 나를 자랑하는 걸로만 보일 것 같아서 스토리를 통해서 좀 나의 경험과 경력을 좀 자연스럽게 노출시키려고 했고요. 네. 워낙 자기소개서가 기니까 읽으시는 분들도 많이 힘드실 것 같아서 소제목을 적절히 활용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소제목을 굉장히 추상적이고 식상하게 달기보다는 내용을 정말 간략하게 요약할 수 있고 그 내용에 궁금해할 수 있도록 그런 소제목을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말씀하시던 중에 세부적으로 소제목을 뽑아라라고 아까 꿀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서인지 자기소개서에 매 단락마다 소제목을 뽑으셨어요. 근데 일단 눈에 띄는 건 굉장히 다양한 일을 하셨네요. 문장을 다듬는 데 있어서 이제 문장 작성 능력에 있어서 되게 마지막 문장을 되게 비슷하게 쓰게 되거든요. 막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막 이런 걸 쓰는데 그걸 좀 중복되지 않게 배치하려고 해서 읽는 사람이 좀 지루하지 않게 했던 게 마지막으로 글을 다듬는 데 있어서 좀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꿀팁인 것 팁이네요. 같아요. 예. 사실 내용도 중요하지만 읽게끔 만들어야 되거든요, 팀장님. 그렇죠? 근데 보니까 굉장히 항목별로 짧게 쓰게 되어 있던데 이렇게 되다 보면 쓰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쓸 말이 많거든요. 네, 그렇죠. 좀 안타깝지 않을까요? 네, 취준생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네. 근데 쓰는 분은 한 분이지만 평가를 하는 분은 1,500명 이상의 평가를 해야 됩니다. 네, 네. 그래서 무제한 늘릴 수는 없고요. 다만 이제 저희 조정관들이나 조사관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본인이 해왔던 학창 시절이나
또 직무 경험들 그것만 정말 요약하게 진솔하게 그게 단순하게 그냥 했다가 아니라 그게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스토리 라인이 이어지게 읽는 사람이 읽으면 읽을수록 궁금해지게 만드는 그런 기술들을 조금 익히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진솔한지 아닌지는 딱 보면 보입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면접도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임원 면접과 인성 면접 이렇게 구분이 실무 되어 있는. 면접과 최종 면접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실무 면접과 네, 최종 네. 면접 네, 네, 이 네.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른 건가요? 네, 실무 면접에서는 주로 그 자기소개서나 직무능력 소개서에서 나왔던 직무능력 경험이라든지 아니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격 여부 그리고 경험 활동들에 대해서 주로 실무적인 것들 묻고요. 네. 그리고 그 최종 면접에서는 지금 사회 현상이나 또는 인성 위주, 인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묻고 있습니다. 사회 현상이라고 한다면 뭐 이슈를 이슈죠. 잘 네네. 찾아보는 게 네네네. 중요한가요? 네. 아무래도 소비자원과 관련된 각종 그 분쟁 뉴스들이 많으니까 그런 어떤 시사적인 것들도 네, 많이 봐야 그렇습니다. 되겠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면접에 임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어떤 거세요, 팀장님께서는? 아까 전에 그 안타깝게 탈락한 지원자를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는 자신감이었습니다. 것 같습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말과 행동들이 또 적절한 제스처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그래서 긴장하지 마시고 본인이 그 짧은 시간 내에 모든 걸 쏟는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누구나 합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반드시 떨어진다 하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 면접관에 눈을 피하는 분들. 네, 네. 아까 처음에 그 눈 아이 컨택 하는 거 말씀하셨는데 네. 아이 컨택 부분이 자신감을 드러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중요한 것 같긴 합니다. 그렇다면 이걸 좀 하면은 붙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뭐 노하우들이나 팁이 좀 있을까요, 팀장님? 참 어려운 부분인데요. 우리 준비하시는 분들, 한국 소비자원을 네. 간절히 기대하는 분들은 이 대답을 꼭 원하실 것 같아요. 네. 일단 단계별로 말씀드리기에 너무 많은 내용 같고요. 일단 서류 전형이 가장 제일 첫 번째 시작되니 지금 NCS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많이 바뀌었습니다. 옛날에 뭐 TV에서 자주 나오던 너가 보지 뭐 하시냐고 이제 그런 거는 없거든요. 네. 사진도 빼고 부모 가족 사항들 다 빼고 오로지 학교도 다 빼고요. 네. 수강한 과목과 학점 네. 그리고 자격 사항 뭐 이런 어떤 직무와 관련된 내용만 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졸업 예정이거나 졸업한 졸업한 분이라면 직업 기초 능력 시험을 조금 많이 준비를 해주시고 재학생의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이라고 해서 아주 폭넓게 준비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이제는 기관마다 전공 과목이 시험 보는 과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직업 기초 능력은 거의 유사하다고 하지만 그래서 본인이 가고 싶어하는 공공기관을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그 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또는 시험을 보는 과목들을 중심으로 재학생 학교 시절에 대학 시절에 과목을 들으셔서 학점을 좀 잘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좀 전에 자격증 말씀해 주셨는데 소비자원에서 인정받고 뭐 가산이 되는 자격증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그럼 한국사는 가점을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고 저희가 주로 하는 업무들이 사회에 대한 조사 분석을 많이 합니다. 설문조사 같은 것들. 그래서 사회 조사 분석사라든지 컴퓨터 활용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저희가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희가 잘 합격할 수 있는 팁에 대해서 살짝 여쭤보기도 했었는데 말씀 중에 직업 기초 능력 시험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지만 이게 도입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준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하실 수도 있는데 조총관님 어떻게 준비하셨나요? 저 사실 필기시험이 가장 자신 없는 부분이었어서 제가 팁이 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도 처음으로 NCS를 보다 보니까 그 시험 전형에 익숙해지기 위해서 저는 주말에 그냥 하루 종일 도서관에서 NCS 문제집 몇 건을 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뭐 빠르게 푼다 뭐 이런 거보다는 정말 정확성 있게 천천히라도 그냥 하루 종일 뭐 주말 내내 하면은 하루에 8시간씩 해서 굉장히 많이 풀 수 있거든요. 그렇게 풀면서 문제에 대해서 먼저 익히는 연습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평일에는 시간을 정해서 1-2시간 정도 정말 실제 시험처럼 시간 내에 빨리 푸는 연습을 하고 그렇게 문제에 익숙해진 다음에는 실전처럼 푸는 연습을 해서 꾸준히 그
시험에 대해서 익숙해져 있는 게 시험 전날까지도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네. 하반기 인턴 채용 일정은 언제일까요? 라는 질문이 올라와 있습니다. 아우, 안타깝게도 저희가 네. 상반기에 인턴을 채용을 해서 이제 다 수료를 하고 나간 예. 상태이고요. 네. 현재까지는 인턴 채용 계획은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예. 인턴은 그러면 상반기를 좀 노리는 게 좋을까요? 네, 아무래도 저희가 상반기에 좀 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영어 커트라인이 있나요? 네, 라는 있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네, 토익 있습니다. 점수로 이야기하시는 것 같네요. 네, 저희 원의 경우에는 그 다른 곳보다 그 국제 시장 요즘 최근에 글로벌 시장이 되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소비자 문제가 아주 글로벌하게 펼쳐지고 있어요. 그래서 네. 뭐 어떤 영어에 대한 기본적인 능력은 있어야 되겠죠. 저희가 토익 700점을 커트라인으로 두고 있고 네. 700점 이상인 경우에는 서류정에서 동일한 자격을 가지게 됩니다. 네. 외국 근무는 없나요? 혹시 소비자? 외국 출장이 좀 많습니다. 뭐 조사를 하러 간다든지 유학이 네네. 막 방문한다든지. 외국 네. 분들과의 분쟁 사례 같은 것도 평소에 많이 네, 지금 저희가 국제 거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많이 발생하고 있는 해외 직구, 역직구와 관련해서 저희가 미국과 직접, 미국, 일본과 직접 그 피해 구제를 해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서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직접 국내 소비자 또는 미국에 있는 소비자 연결해서 바로 저희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눈이 번쩍 띄었어요. 네. 여쭤보고 가도 되는 건가요? 무엇을요? 직구 사례 정말 이슈거든요, 이게. 갑자기 보시던 분들이 취준생에서 벗어나서 저와 같이 나도 그런 사례 있었는데 한국소비자원에서 해주는 일이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여쭤볼 게 한두 가지가 아니네요. 네. 자, 그렇다 보면은 면접 이야기도 끝이 났고 네, 네. 필기 전형 이야기도 했는데 논술 이야기를 저희가 안 했거든요. 그 사이에 잠깐만요. 네. 그 최유신 님께서 네. 소비자 학생인데 네. 매우 잘 보고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우선 아마 소비자학이라는 소비자학과나 학과. 이런 게 생긴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아서 생소할 수 있는데 혹시 잘 알고 계신가요? 그럼요. 잘 알고 예, 있습니다. 어떤 네. 건가요? 소비자학과 역시 소비자원과 거의 밀접하다고 봐야 되겠죠. 소비자학을 제가 알기로는 일단 기본적인 경제나 경영 이런 부분도 배우고요. 또 소비자 관련한 실무, 피해 구제나 민원 이런 것도 함께 배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소비자원과 가장 밀접한데 그럼 그 밑에 질문도 있는데 소비자학 전공자는 의대 봤나요? 안타깝지만 별도로 우대는 하고 있지는 않은데 제가 말씀드렸던 소비자학과를 전공하신 분들 역시도 경영이나 법학이나 또는 그 경제라든지 모두 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시험이 자체가 1학년 개론 수준이거든요. 네. 그래서 본인들이 배웠던 걸 다시 본다면 뭐 특별한 그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서류 전형과 또 직업 기초 능력 시험, 면접까지 좀 이야기를 다뤄봤는데 이제는 논술에 대해서 여쭤볼 네. 차례일 것 같아요. 논술은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요, 조정관님? 저는 이제 논술을 실제 논술처럼 막 써보는 친구들도 많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았고 그냥 소비자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좀 꾸준히 공부를 하다가 막 이제 시험장에 갔는데 소비자와 관련된 문제가 나오지는 않았어요. 네. 안타깝네요. 네, 그래서 근데 주제 자체가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일반적인 주제가 나오고 거기에 대해 이제 논술을 하는 그런 유형이었는데 저는 그때 당시에 그 위에 있는 내용을 좀 간략하게 요약하고 그 요약한 내용에 대한 저의 생각을 좀 굉장히 자세하게 쓰려고 했고 그냥 단순하게 목록들 나누고 거기서 글씨를 좀 깔끔하게 써서 좀 일목요연해 보이도록 표현하려고 좀 노력을 했습니다. 네. 질문 중에 전공과 달라도 지원하는 것이랑 전공이 달라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박 네, 대표님이 가능합니다. 주셨는데. 네, 전공과는 가능합니다. 네. 직무 배정에 있어서 전공과 업무 연관성에 맞춰서 배정이 되나요? 라고도 여쭤보셨네요. 네, 최대한 배정을 하려고 하는데 그 각 업무마다 직무마다 정원이 있어서 정원 내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배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원하시는 인재상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네, 저희 원의 인재상은 일단 국민을 위한 봉사정신이 좀 필요하고요. 봉사정신. 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각종 조사나 또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나타낼 수 있는 전문인이 네. 좀 인재상이 될 거고 또 새롭게 계속 발생되는 소비자 문제를 열정적으로 찾아내고 발굴하고 해소할 수 있는 열정적인 모습. 그리고 공직자로서
본인이 윤리의식을 가지고 네. 끝까지 책임진다는 책임감, 네. 책임성, 요 네 가지가 저희 인재상으로 대형 지금- 플랜카드에 보면 청렴이 딱 써져 있던데. 네, 그렇습니다. 네, 청렴 세상이라고 딱 네. 써져 있던데. 네. 준비해야 할 게 굉장히 많네요. 그러면 의견 중에 대외 활동은 어떤 걸 하셨고 인턴은 어떤 걸 하셨고 이런 질문들이 올라오는데 봉사 정신이 중요하다고 하셨으니까 네네네. 봉사 활동을 한 경험들도 좀 도움이 될까요? 아, 그럼요. 그 요즘 뭐 그게 막연한 스펙 쌓기라고 보여지지는 않고요. 본인이 그렇다고 해서 봉사만을 해서는 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본인이 학창 시절에 좀 봉사도 하고 사회를 위해서 어떻게 기여를 했는지도 모습이 보여진다면 그 역시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저희가 이 이야기, 저 이야기 좀 노하우들을 이것저것 얻어봤는데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좀 이것만은 좀 피했으면 좋겠다. 이런 점들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지원자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을까요? 네, 첫 번째 서류 관련해서요. 자기소개서를 쓸 때 너무나 정형적인 그 어느 정도 이제 그 평가위원들은 알거든요. 왜냐하면 네. 1000명이란 걸 보다 보면 중복되는 내용들이 조금 있을 수 있어요. 그렇군요. 뭐 용어라든지 그나마 또 소비자원이라고 해서 또 소비자원 관련된 내용이라고 하지만 또 비슷비슷한 비슷한 거. 거에 네. 그런 느낌이 좀 드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 읽지를 않아요, 문제가. 그래서 좀 본인만의 독창적인 좀 시간을 들이셔야 될 것. 다른 곳에 지원한 것을 그대로 갖다 놓는다든지 뭐 이런 건 좀 피하셔야 될 것 같고요. 면접에서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시고 나 아니면 합격을 누가 하리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자신감을 갖고. 자신감을 아이 가지고 컨택. 네, 천천히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또박또박 전달하면 충분히 합격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네. 네. 그렇군요. 박동훈 조정관님 긴 시간 동안 저희와 함께 노하우에 대해서 꿀팁에 대해서 많이 공개를 좀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면 뭐 한마디라던가 아니면 소감에 대해서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후배 취준생들에게 당부 말씀 해주시면 더 좋고요. 네, 사실 취업 준비생이나 취업 준비 기간이라는 말을 많이 하고 또 그 기간이 얼마큼 됐는지도 물어보셨는데 사실 인생에서 준비 기간과 실전을 나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어떻게 생각해 보면 여태까지 해온 모든 일들이 쌓여서 소비자원에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취업 준비생 분들이 준비 기간이라는 그런 틀 안에 좀 갇혀 있으시기보다는 그 순간순간도 자기 인생에서 한 번뿐인 되게 중요한 순간이니까 열정을 가지고 좀 즐기면서 그렇게 후회 없는 취업 준비 기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세 분도 저희와 함께 끝까지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후배들을 위해서라던가 오늘 함께한 소감에 대해서 한 말씀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취업 준비를 할 때 공공기관에 준비를 하더라도 초심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초심은 초반에 잡는 거지 준비를 하다가 잡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초심을 가지고 만약에 뭐 저 같은 경우는 공익에 봉사하는 마음을 가진다는 그런 초심을 가지고 계속 임한다면은 취업에 성공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취업은 언젠가 다 하기 마련이고 그 취업을 하는 시기만 조금씩 개인마다 다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아니면 누가 되리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자신감 있게 취업 준비 기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기관만 지속적으로 지원을 했는데 사실 공익에 기여를 하고 싶다는 꿈 때문에 사기업은 잘 보지도 않고 공공기관에만 꾸준히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조금 길어지긴 했지만 결국에는 그런 꿈 하나만 믿고 꾸준히 파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곳에 들어올 수 있었고 앞으로 이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겠다는 생각을 더욱 하게 됐습니다. 저희 오늘 한국소비자원에서 어떻게 하면 취업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나는 이렇게 해서 취업을 했다 뿐만 아니라 한국소비자원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아가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은요 목요일 오전 9시에 코리아TV 공공일자를 잡아라 방송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매주 목요일 페이스북 라이브 오후 2시에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코리아TV 공공일자를 잡아라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